안녕하세요. 트레이드FX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저희 국내 주식 자산은 지난주에 비해 383만원 감소한 총 15억 546만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생명은 현재 수익률 122%, 대한유한은 66.2%, 롯데케미컬은 47.5%를 보이고 있습니다. 11월이 시작하면서 계속 큰 상승을 해서 그런지 이번 주는 상대적으로 약한 흐름을 보이면서 쉬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 포스코 3분기 배당금이 들어왔습니다. 3분기 배당금 지급 기준인 9월 말에 SK증권을 쓰고 있어서 SK증권으로 총 89만 3,380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금액은 지난 한 주 동안 해외 선물에서 발생한 이익금과 합쳐서 주식담보대출금을 일부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주식담보대출금은 지난주 2,184만원이었는데 지금은 2,075만원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트렌드는 코스피 월봉 트렌드입니다. 코스피는 사상 최고점을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이상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 박스피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인데요. 이제 사상 최고점을 계속 갱신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그동안의 박스피에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 최고점을 찍고 내려갈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일찍 주식을 매도한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은데요. 예전 영상에서 몇 번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위상이 여러모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문화강국으로 발돋움을 시작했으며 우리나라 기업들의 펀더멘털은 이제 세계적인 수준이 되었다는 것을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상당 기간 계속 점진적인 우상향할 것으로 보이고, 반대로 지난 10년 이상 엄청난 상승을 했던 미국 주식시장은 우리나라 박스피와 바통 터치를 하고 상당 기간 박스에 갇힌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순전히 저희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저희 생각에 근거하여 저는 주식자산 대부분을 코스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원래 100% 코스피에만 투자를 했는데 미국 엑슨모빌이 누가 봐도 너무 싼 가격까지 떨어져서 매수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엑슨모빌 매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벌써 수익률은 20.87%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점진적인 상승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식을 이번 주에도 약 5,000불 정도 추가 매수했습니다. 11월 24일에 총 123주를 추가 매수했는데 122주는 40.79달러에 체결되었고 한 주는 40.66달러에 체결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여유 자금이 생기는 대로 계속 주식을 사 모아갈 생각입니다. 엑슨모빌 관련된 댓글이 몇 개 있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주식으로 단타 권유 안 하시는 거 알지만 따라서 엑슨모빌 매매하여 수익 보고 익절하여 알리바바로 갈아탔습니다. 엑슨모빌에서 배당도 쏠쏠하게 챙기고 나왔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엑슨모빌 현재 구간에서 매수 추천 안 하시던데 30에서 35달러 구간에서는 장기 투자로 권유하시죠. 국내 주식도 다 빼서 미국으로 옮겨가려고 합니다. 국내 주식은 아무래도 중단타에 적합한 것 같더라고요. 한 3년 정도 경험해보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특정 구간에서만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주식을 계속 사 모아야 한다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 모아야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계속 사서 모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최저점에서 몇 불 올랐다고 벌써 매수를 멈춘다는 것은 저로서는 조금 황당한 말입니다. 아직 코로나 사태는 진행형이고 이제 나아질 실적을 확인하려면 멀었는데 벌써 수익 실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투자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산을 크게 늘리려면 아무래도 장기 투자를 통한 큰 수익이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자잘한 이익을 아무리 많이 모아봤자 장기 투자를 통한 큰 수익을 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단타에 특출한 능력이 있다면 사람에 따라 단타도 정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적인 부자들은 모두 주식을 장기간 계속 들고 있어서 부자가 됐지 계속 단타를 쳐서 세계적인 부자가 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두 번째 댓글입니다. 엑슨모빌도 회복하던데 이거 지금 들어가기는 좀 그런가요? 이 질문에 대답을 드리자면 엑슨모빌은 갈 길이 멉니다. 따라서 당연히 지금 매수해도 괜찮고 이미 말씀드렸듯이 저는
40불에도 추가 매수를 했고 앞으로도 더 높은 가격에도 여유가 있는 대로 계속 사 모을 예정입니다. 그럼 언제 매도해야 되냐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매도는 해당 업황의 변화로 실적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될 때 또는 확인될 때 매도하시면 됩니다. 이제 시작이고 갈 길이 먼데 주식을 사자마자 매도부터 생각하는 것은 일러도 너무 이릅니다. 다른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댓글입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8월부터 주식 투자한 주린입니다. 남들이 좋다길래 미국 빅테크 테슬라 투자한 후 그 뒤로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원금에서 겨우 매도했어요. 너무 비싸게 샀다는 생각에 불안해서요. 그 후로 저평가 우량주로 방향을 돌려서 공부하고 투자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님이 투자하고 계신 기업, 하나금융, 타이어, 포스코 등 지금 많이 올랐는데 지금 매수하기엔 적절하지 않을까요? 매수한다면 언제가 좋을까요? 많이 올랐다는 생각에 손이 잘 나가질 않네요. 해당 업황과 기업의 전망에 확신이 있다면 매수 적기는 right now, 바로 지금입니다. 최저점에서 못 사고 주가가 조금 올라서 매수가 머물거려진다면 아마 해당 업종이나 기업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고 따라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매수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 모아야 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매수를 시작해서 올라가도 매수, 떨어져도 매수를 계속하면서 주식을 사 모아야 합니다. 네 번째 댓글입니다. 이번 주도 감사합니다. 대한유와 롯데케미칼 두 종목 너무 일찍 놔주었는데 다시 들어가긴 늦었죠? 이분은 대한유화와 롯데케미칼을 매수는 했는데 너무 일찍 파신 것 같습니다. 해당 기업에 대해 이해를 하고 확신이 있었다면 장기 투자가 가능했을 텐데 아마 확신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4개의 댓글을 보았을 뿐이지만 왜 개인이 주식으로 자산을 불리기 어려운지 이유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선 주식을 매수하기에 앞서 해당 기업이나 업종에 대해 충분한 공부나 이해가 없이 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분한 이해가 없다 보니 확신이 없고 그러다 보니 가격이 조금만 오르면 실적을 확인하기도 전에 너무 일찍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종에 대해 이해를 하고 확신이 있다면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변동에 마음 편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없다면 주식이 올라도 불안, 내려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주식이 조금만 올라도 작은 이익에 만족해하며 팔고 조금만 내려도 손절일합시고 팔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주식을 부의 저장 수단으로 안 보고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현금을 부의 저장 수단으로 인식하다 보니까 주식을 매수하자마자 바로 매도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 경우도 결국 주식을 너무 일찍 매도하게 되고 팔고 나서는 계속 오르는 주식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수하자마자 바로 매도를 고민해야 하는 시장이 있긴 있습니다. 제가 매일 트레이딩하는 해외 선물 시장이 바로 그런 시장입니다. 매수하자마자 매도가 고민이 계속된다면 아마 해외 선물 시장이 더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식을 부의 저장 수단으로 인식한다면 주식을 얼른 팔아서 매매 차익을 얻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주식수를 더 늘릴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되고 이렇게 주식수를 계속 늘리다 보면 언젠가는 큰 부자가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모두 각자에 맞는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은 저의 의견일 뿐이며 이게 여러분 모두에게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공부하시고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을 직접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의 주식 자산은 미국 주식 8,417만원, 국내 주식 15억 546만원, 총 15억 8,963만원입니다. 지난주에 비해 총 80만원 감소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제마진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제마진은 어제 날짜까지 제가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지금 트렌드를 보시는 것처럼 재고마진은 큰 변동은 없지만 유가와 정제품의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정유사들도 일시적이지만 재고평가 이익이 발생합니다. 원유를 직접 채굴하고 생산하는 기업은 꾸준한 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치기 전에 저희 해외 선물 매매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천연가스를 매매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가진 포지션은 매도 2계약입니다. 현재 약 마이너스 860달러 정도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약 198만원 정도의 이익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